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는 소시오패스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스라이팅이란 뭔지, 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예시, 또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된 이유는 후천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솔직히 사이코패스는 티가 나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 계획적이고 동정심을 이용할 줄 알고 연민을 이용할 줄 알고 불안을 이용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시오패스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됐다던가 가스라이팅을 이용한다던가 동정심과 연민, 불안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 그리고 또 거절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인데요. 잠시 멈췄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신이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고 있는지. 해당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면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가스라이팅이란 뭘까?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 자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요, 1938년 연극 가스라이트라는 거에서 그 유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스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불을 켜곤 했는데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불이 좀 어두워지면은 한쪽은 밝아지고 반대로 그쪽이 어두워지면은 다른 쪽이 이제 밝아지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이웃집의 어떤 보물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 보물을 찾기에 혈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찾으려면은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집은 불이 어두워지고 그 집이 불이 밝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남자의 아내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우리 집 불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다. 그러자 이제 이 남자는 이 아내를 세뇌를 시킵니다. 좀 당신 이상해진 것 같다. 불이 뭐가 어두워진 것 같냐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냐고.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불도 난 변화가 없다. 이러면서 계속 세뇌시키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는 이 아내가 자신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연극 내용에서 이제 가스라이트 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의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한테 또 쓰기도 해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분명하게 씁니다.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피해자와 일단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켜야겠죠. 연인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서 그래서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너 저번에 이랬었는데? 내가? 너 기억 못하는구나. 너 이랬었어. 하면서 조금씩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불안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조금 불안한 상태가 됐었을 때는 나한테 의지를 해라. 왜? 내가 널 제일 잘 아니까.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얘는 나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리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불안한 요소들이라던가 연민, 동정심, 또 무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몰아갑니다. 네,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나만 맹신할 수 있도록 내 말이 이 친구한테, 이 사람한테 오로지 진리고 내 말만이 옳다라고 느끼게끔 세뇌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의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예시 문장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일시정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냥 짧게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진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지. 너 진짜 말 안 통한다.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넌 뭘 해줘도 만족을 못 하는구나. 넌 왜 내가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네가 해준 것만 생각해? 자꾸 과거 얘기 좀 하지 마.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야, 너 좀 이상하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절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오바 좀 하지 마. 어? 이것 봐. 이번에도 네가 틀렸지? 내가 맞고 넌 항상 틀리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됐냐? 나 화낸 거 아니거든. 라던가.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상상한 거겠지. 넌 매사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넌 꼭 사과할 줄을 모르더만. 넌 농담도 구분할 줄 모르냐? 넌 너무 감정적이야. 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제부터 너한테는 이런 얘기 아예 안 하면 되겠네. 그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자존감을 높여서 이 모든 상황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전략을 파악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가해자는 이미 나한테 세뇌를 시킬 정도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1대1로 그러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면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가해자와 직접 싸우지 말고 피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다른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존감을 높여서 객관화시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자존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의 어떤 외적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자신 스스로가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 모두가 높은 수준에 있으면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거. 자기 조절감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있다는 그 느낌. 스스로가 어떤 삶을 굴릴 수 있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또 자기 안정감은 자신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그 느낌. 감정 기복이 크게 없다 라는 것까지. 그러면은 본인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해야 할 것을 자주 미룬다던가,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한다던가, 혹은 합리화를 한다던가, 인정 욕구나 사랑 욕구에 강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집착하고 싶어 한다는 것. 또 무슨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의 것들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을 위해 정성스러운 요리를 한다던가, 아주 쉬운 행동 계획표를 만들어서 실천을 한다던가, 독서, 간단한 운동, 차 마시기, 취미,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한 사치품, 선물을 사라는 것,
본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말자. 듣지도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만의 시간과 공간도 만들면 좋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근심과 걱정을 놓을 수 있는 곳, 자신에게 집중,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 새로운 것보다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직접 내 입으로 말해주는 것. 그리고 칭찬일기나 감사일기 적기. 이게 제일 쉽고 편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로 링크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아마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사이코패스가 뭔지, 나르시시즘이 뭔지,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소시오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사용하는 이 가스라이팅이 뭔지 또 살펴보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구나. 자존감을 높이려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